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7년도 1회 기출문제 책 1과목 컴퓨터 일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오디오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문제를 딱 보시면은 답이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레이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용어죠. 그래픽 용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이트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조금 천천히 이렇게 보이면서 서서히 이미지가 보이다 보니까 이 사이트는 아직까지도 관리는 하고 있구나 하고 잠시 기다리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인터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스퀀싱이나 PCM, 샘플링 이러한 것들은 다 오디오와 관련된 용어가 되겠고, 특별히 이제 스퀀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디오 파일로 예를 들자면은 녹음 같은 걸 할 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녹음이 되는데 뭐 기타를 사용하거나 피아노, 뭐 드럼 이런 것들을 쭉 사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어느 시간에는 뭐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악기 소리 같은 거 가지고 녹음하는 이런 작업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펄스 신호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다시금 나중엔 또 아날로그 신호로 환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펄스면 신호 코드 모듈레이션이니까 변화를 주는 걸 말해요. 샘플링 하면은 우리가 진폭 같은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아날로그 신호 있죠? 그런 것들을 어느 구간을 잘라 가지고 그걸 디지털화 해서 뭐 낮은 구간은 0, 높은 구간은 1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 하는 구간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걸 샘플링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레이싱. 다음 중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도나 주변 상가 정보 또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입간판 형태의 정보 안내키기 그랬는데 이건 너무 설명이 길어요. 그냥 여기 보시다시피 입간판 하면은 우리 시청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입구에 자,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키오스크라고 해요. 키오스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문형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통 그 시간대 TV 방송을 못 봤을 때 여러분들 필요한 편한 시간에 주문해서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CAI 하면은 컴퓨터 어시스트 하면은 뭐 도움을 받는 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랙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하고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응용한 학습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화상회의 하면은 이제 보면서 하는 회의가 되겠죠.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바이러스니까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자가 복제를 통해서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감염시켜서 해당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 파일을 파괴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죠. 보통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되나 메일이나 첨부 파일은 감염의 확률이 적다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메일이나 이렇게 첨부 파일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인터넷에 공개 자료실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때 감염될 수가 있고 온라인 채팅, 인스턴스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 갖고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 컴퓨터에 집중적으로 전송시켜 갖고 특정 서버가 마비되도록 공작하는 그런 방식은 디도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서비스 서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가 예전에 북한에서 어떤 농협물 일시에 그 서버를 공격해 갖고 마비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몇 년 됐는데 그런 걸 분산 서비스 거부라고 해요. 우리가 스니핑 하면은 이거 많이 나왔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특정 호스트 컴퓨터에
잘 이제 패킷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계정이나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 백도 하면은 뒷문을 만들어 놓고 주인도 모르는 뒷문 하나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무섭죠. 트랩도어. 그리고 해킹하면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이런 것들 해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 사용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렇죠. 벌써 1번이 답이죠. IP 버전 6는 4의 주소 부족 문제 때문에 개발됐죠. 64비트의 주소 체계가 아니고 얘는 16비트 8개니까요.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앞에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16비트 8자리 콜론으로 해갖고 16비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8개 쭉 보시면 이제 이게 8개 그렇게 하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128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IP 버전 4하고 호환성이 낮지가 않죠. 굉장히 호환성이 잘 되어 있고 속도가 느리지는 않죠. 그래서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일단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선 랜입니다. 무선 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리피터죠, 리피터. 자, 리피터 같은 경우는 확성기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무선 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무선 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선 랜 카드가 필요하겠고요. 자,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고 안테나,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ISP 업체에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업체에서 각 컴퓨터의 IP 주소를 동적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동적. 자,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가요. 이렇게 DHCP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동적이니까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줘야지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흔히들 몇 대 컴퓨터가 있다면 동쪽으로 그 주소를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고정돼 있으면은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3개밖에 IP 주소 할당받은 게 없다면 나머지 이제 10대 컴퓨터가 있어요. 그럴 때 7대는 IP 주소 할당받지 못해 갖고 또 그건 인터넷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동쪽으로 할당받다 보면은 먼저 킨 컴퓨터가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조금 하고 가셔야 되겠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드웨어적인 하드웨어 요소가 있겠고,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렇게 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 대표적으로 운영체제가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렇게 제어 프로그램하고 또 처리 프로그램하고 나눠져 있고요. 처리 이렇게 돼 있고,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감, 작, 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 보실 수가 있어요. 감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눠 주실 수가 있겠고, 처리는 on, 써, 문 이렇게 또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 번역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서비스 그렇게 하고 마지막이 여기는 또 문제 처리, 이렇게 이건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 여기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감, 작, 대, 그래서 언어 번역이 되겠습니다. 언어는 처리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 발달 순서는요, 맨 처음에는 일괄 처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고 보통 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했다가, 지금은 이제 분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발달하였죠. 자, 2번처럼 보시면 되겠다.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숫자로 생각을 많이 하죠. 0과 1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전류나 전압, 온도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진폭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변함이 이렇게 또 끊어지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네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 같은 걸 주로 합니다. 자, 3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 저기까지 벌써 보셨는데 끝에를 잘 보시면요. 끝에를 보시면 몸의 착용 이 부분이 바로 핵심 힌트가 되겠습니다.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러블 발음이 좀 그런가요? 자, 이거는 입는 컴퓨터다 그런 뜻이죠. 잘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합니다. 다음 중 프로세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보시면은 이 주기억장치 부분이 이렇게 이제 컴퓨터의 기억장치 부분이 CPU 안에 이제 또 CPU 안에도 레지스터가 있어요. CPU 안에서도 처리하는 임시 그런 값들 그런 것들 저장하는 게 레지스터가 되겠는데 지금 옳은 설명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할 때 이용한 메모리 요거 같은 경우는 가상 메모리가 되겠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메모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가상 메모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중앙처리 장치에서 그렇죠. CPU에서 사용하는 임시기억 장치로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찾아야 될 게 프로세서 즉 프로세서가 CPU니까요. 중앙처리 장치 레지스터 4번이 되겠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전자우편은 7비트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니까 벌써 1번이 틀렸는데요. 자, 사용자 아이디하고 호스트 주소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전자우편하고 관련된 프로토콜은 SMTP 자, 보낼 때 그렇게 하고 POP3 받을 때 MIME 하면은 다양한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소리라든가 동영상도 이렇게 받아 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내기, 회신, 첨부, 전달, 답장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1번이 틀렸다. 다음 중에서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장치 벌써 이 부분에서 블루레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 디스크 이런 것들은 뭐 100메가 그리고 DVD도 4.7GB 뭐 CD는 이제 RW니까 입고 쓰고가 가능하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건 다 예전에 쓰던 것이고 지금은 차세대 광학장치 한 장에 25GB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블루레이 디스크가 되겠어요. 다음 자, 컴퓨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그렇죠. 당연히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죠. 이 시스템은 통풍이 잘 되고 먼지가 발생이 적은 그런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시스템 백업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바이러스 이거는 뭔 소리입니까? 백업 기능 자주 사용한다 그래갖고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해서 예약 실행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자 조각 모음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단편화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 답은 3번. 자, 윈도우즈 7의 홈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이기 때문에 우리 윈도우즈 이제 1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풀지 않고 지나가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10으로 하고서 푼다고 그러시면은 홈 그룹에 대한 설명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홈 그룹은 라이브러리 및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홈 네트워크 PC 그룹으로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파일은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한 다른 사람 변경할 수가 당연히 없겠고요. 홈 그룹이 이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홈 그룹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홈 그룹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최대 절전 모드 또는 절전 모드인 PC는 홈 그룹에 표시되지 않고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제어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고급 공유 설정에서 파일 및 프린터 고급
공유 끄기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홈그룹에서 나가기 마법사가 실행된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되겠다. 다음 중 윈도우즈 원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 지원을 시작한 후 도움을 받을 사용자가 들어오는 연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 부분은 설명이 틀렸다. 도움받을 사용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단한 연결을 사용하거나 도움 요청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 간단한 연결은 두 컴퓨터 모두 윈도우즈를 실행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좋은 방법이다. 4번 도움 요청 파일은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원격 지원 파일이다. 벌써 여기 1번이 틀린 이유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두 컴퓨터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윈도우즈 제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접근성 센터입니다. 항상 이거는 접근성 센터는 예전에 같으면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그래갖고 약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다음 중 윈도우즈 표준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표준 사용자면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자 사용자 계정이 최고 대빵이고, 표준은 그 다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고, 이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이렇게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건 틀린 거죠. 관리자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진으로 자신만의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쉽게 푸세요. 관리자가 더 우선입니다. 관리자가. 10번 문제 중에서는 윈도우즈 여기서 32비트 운영체제인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옳은 거.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많이 쓰거든요. 3번도 확인이 되니까 2번도 가능하거든요. 2번도.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보시면 제어판에 오셔서 시스템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윈도우즈 지금 7 문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시스템으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2번, 3번 정답이 다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